네, 안녕하세요. 키출판사 영어교육 세미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키출판사의 이서연이고요. 우리 라이브 세미나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지난 4월에 한 3회 정도 했었고요. 또 5월 달에 한 번 했고요. 지금 3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에 좀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화질을 좀 개선을 했거든요. 어떠세요? 화질이? 너무 좋죠? 좋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계실 텐데요. 옆에 채팅창에 질문이라든지 또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 물어보면 또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세미나 주제는요. 예비 중 그리고 예비 고 지금이 역전의 기회다라는 좀 다소 거창한 어떤 말로 조금 세미나 주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런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이 순간 바로 역전의 기회를 잡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초등 고학년 중학 내신 대비 영어 학습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수능까지 연결되는 중학 영어 학습 전략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키워드를 지금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보시면 초등 고학년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렇죠? 중학 그리고 수능 이렇게 있어요. 제가 수능 같은 경우는 고등으로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등 고학년, 중학, 수능, 고등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 세 덩어리를 조금 어떤 특징들이 있고 각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요. 우리가 그 초등하고 중학하고 고등 을 얘기하기 전에 예비 중이란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중학 대비라는 말도 많이 사용한다고요. 또 예비 고, 고등 대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용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생겨나게 됐을까라는 지점. 자, 왜 이 시기가 중요할까라는 지점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초등에서 중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학습 어떤 수준에 대한 격차가 좀 크게 벌어져요. 그리고 중학에서 고등으로 올라가면 또 학습 수준이 또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 고학년을 예비 중이라고 하면서 뭔가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고요. 중학도 마찬가지로 예비 중, 야, 너 중학교 3학년이지 너 이제 예비 중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어떤 고등학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초등, 중학, 고등, 자, 이게 어떤 내용들로 있고 어떻게 변하길래 그래? 라는 지점을 봤을 때 사실 우리 유튜브만 보더라도요.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우리가 정보의 유목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는요,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개를 막 찾으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정보들 다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각조각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말 집중해서 분석해서 보질 않으면 사실은 그 연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초등, 중학, 고등 순서가 아니고요. 고등, 중학, 초등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에서 중학으로 간다. 중학에서 고등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학년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명확한 학습 목표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먼저 고등은요. 우리가 고등 영어다라고 하면은 수능식 영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제목에서도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중학 영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고등 영어 자체가 수능식 영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고등 그 내신 자체도요. 문항이나 유형 같은 경우가 수능식으로 다 출제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또 이야기하면 뭐냐면 암기가 더 이상 안 통하는 영어라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는
암기를 많이 해요. 그 내신 시험을 볼 때도 막 지문 암기를 달달달달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시험을 봐서 그렇게 했더니 점수도 좀 어느 정도 나오네? 라는 지점들을 좀 많이 만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고등에서는 이런 게 안 통해요. 제가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왜냐면 사실은 그 중학교 3학년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혹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비교해 보실 어떤 기회가 생기시면 꼭 보세요. 왜냐하면 중3 영어 교과서 지문과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지문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가 뭐 3단원, 4단원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은 뭐 그 지문들 충분히 조금 열심히 하다 보면 외울 수도 있다. 그런데 고등에 되면 그 지문 하나 자체가 길이가 2배 차이가 나니까 이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고등 교과서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있고 부교재가 또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모평 지문까지 다 합쳐서 거기에서 뭔가 대신 그 시험 문제를, 지문들을 추출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보더라도 사실은 암기를 해서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고등을 수능식 영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수능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야, 중학 너네 나 고등이야. 나랑 너네는 완전 틀려. 라는 게 그 단어 자체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수능이라는 것은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잖아요. 바로 진짜 너네의 실제 영어 능력을 보겠다라는 게 사실은 수능이고, 그 고등 내신도 수능식 영어라고 한다는 것은 암기가 아니야. 너네 이제 진짜 이해하고 진짜 너네 영어 실력 평가할 거라는 그 지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과서 지문보다도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큰 덩어리로 좀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자, 중학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학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그 암기 위주로 막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세 학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비고라고 부르는 학년은 몇 학년이에요? 그렇죠. 중학교 3학년이에요. 자, 중학교 3학년을 예비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왜 중요하고 너네가 왜 예비고야? 너네 이제 고등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달라지니까. 고등은 완전히 달라지니까. 제가 앞서 지금 말씀 고등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드렸어요.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예비고라는 거를 계속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고등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나 중학교 2학년이랑 중학교 3학년은 또 다르거든요. 중학교 2학년 그 교과서 지문하고 중학교 3학년 교과서 지문하고 또 틀려요. 길이 자체가 중3이 훨씬 깁니다. 이거는요, 고등학교와의 갭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도 사실은 이제 중3 예비고다라고 하면은 고등에서 그렇게 변하는구나. 그럼 이제는 암기로만은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응용하고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러한 능력을 더 키우는 거에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등, 그리고 지금 방금 중학 말씀을 드렸고요. 자, 초등으로 살짝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초등 같은 경우는요, 우선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6개 학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저학년, 4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고학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는요, 1, 2학년을 저학년, 3, 4학년을 중학년, 5, 6학년을 고학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영어를 배우는 시점, 영어 교과서를 배우는 시점이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은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을 좀 놓고 봤을 때, 자, 3, 4학년과 5, 6학년 이렇게 갈립니다. 자, 우선은요, 초등학교 전체 교육 과정은 의사소통 중심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 4학년 때는 더욱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냐면
음성 교육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요, 사실 바로 지난 그 영상, 유튜브 영상에 저희 키출판사 유튜브 채널에 이미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음성교육 위주로 학습을 하다 보니 어떠면 듣고 단어를 듣고 말하고 뭐 문장을 듣고 말하고 또 찬트를 하고 노래를 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 6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고학년이다. 그리고 중학과의 갭도 좀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으로 음성 교육 활동보다는 문자 교육 활동이 조금은 늘어나면서 어휘의 수가 또 살짝 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의 수가 또 늘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비 중이라고 얘기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은 조금 더 문자 교육, 그러면 말하자면 어휘라든지 그리고 또 한 문장 안에 단어의 수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정확성을 막 요구해요.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까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 이게 좀 주요한 포인트다.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자,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초등학교 때 문법을 끝내야 하나요? 뭐 단어도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뭐 이러한 질문 지금 주셨어요. 자, 문법을 끝낸다는 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초등학교 우리 지금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뭐 초등 영문법, 중학 영문법 막 따로 있다. 좋아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뭐 소용되는 영문법 있을 수 있고요. 중학교에서 소용되는 영문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문법이라는 것을 그냥 탁 나눠서 이미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함정에 빠지시는 거예요. 영어 교과는요, 반복, 연결, 그리고 확장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등 영문법, 중학 영문법이 막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초등에서 기본적인 영법을 배우면 중학이 이어져요. 그래서 초등에서 다져지지 않으면 중학 영문법이 이해를 못한다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게 이어진다라는 것이 계단식으로 탁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초등에서 문법을 다 끝내고 이러한 지점은 사실 조금 말이 안 된다. 라는 거, 좀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라는 지점. 그리고 어휘를 또 조금 물어보셨는데요. 어휘는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어휘는 지금 문법을 할 때도 어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읽을 때도 어휘가 필요하죠. 제가 뒤에 사실은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미 미리 질문을 주셔서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읽을 때도 어휘가 필요하죠. 쓸 때도 어휘가 필요해요. 들을 때 너무 필요합니다. 말할 때 어휘 필요해요. 단어라는 것을 사실 그 영어의 모든 스킬, 영어라는 거를 언어를 하기 위한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요, 초등, 중학, 고등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지 이제 어휘를 뭐 끝내고 이런 개념은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5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 지점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경청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등부터 시작해서요. 중학, 초등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학습 목표를 알아야지만 학습 전략과 공부법이 나와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에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은 지금 수능식 영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지문보다 외부 지문이 좀 많이 출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진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초등에서 중학으로 넘어갈 때 어떤 게 중요한데 어휘와 문법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다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에서 고등, 독해와 어법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정말 어법과 독해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고등, 진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전략으로 중학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지점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장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목표를 지금 명확하게 지금 알았으니까 학습 전략과
공부법을 좀 알아보자라는 지점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초등 그리고 중학 영어 학습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 고학년 영어 학습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네요. 지금 어휘, 그리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우리가 이제 영어라고 하는 과목은 하나인데 있죠.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것 중에 자, 지금 제가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넘어가면서 어휘와 문법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앞서서 왜 중요한지도 말씀드렸어요. 사실은요. 자, 어휘를 알아야지 읽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문을 읽을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해 나가려면은요. 문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또 필요하다. 와, 쓰기를 하고 싶어요. 어휘가 필요해요. 또 정확하게 쓰려면 문법이 필요합니다. 말하고 싶어요. 네, 어휘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려면요, 문법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휘와 문법 그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기초가 되는 어떤 핵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습득을 해야지만 읽기 스킬, 쓰기 스킬, 듣기 스킬, 말하기 스킬을 완전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지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휘와 문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휘 공부 어떻게 할까요? 자, 어휘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발음, 그쵸? 그리고 철자, 뭐 의미 무엇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러한 지점 알아야 됩니다. 문법 공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문법, 초등학교 문법 그리고 중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쭉 문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품사, 그렇죠? 시제, 그리고 문장 형식 이러한 지점들이 큰 덩어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휘 공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혹시 리스트가 쫙 있는 데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외우고 있는 건 아닌지. 자, 문법적인 거. 아, 시제에 따라서 동사 형태가 변한대. 야, 그리고 명사는 셀 수 있는 것도 있고 셀 수 없는 것도 있대. 요 팩트. 그냥 그렇게만 접근하고 있는지, 그렇게 학습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이 어휘랑 지금 문법이라는 개념들이 따로 지금 머릿속에서 막 있어요. 그런데 초등 고학년 영어 학습의 핵심 전략은 뭐냐면요. 바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기본 학습 전략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제가요, 지금부터, 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와닿지 않으시거든요.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자, 예시를 지금 어떤 책으로 들어드릴 거냐면, 자, 여기 초집중 영단어라는 책 있죠? 그리고 보면, 초집중 영문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책으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릴 건데요. 지금 초집중이라는 뜻은 뭐 정말 집중해서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초등 고학년 집중 영문법, 초등 고학년 집중 영단어 요 교재예요. 자, 이 교재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조금 보세요. 화면 보시면 지금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와 있죠. 제가 책도 이렇게 좀 크게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지금 문법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집중 영문법에서는요, 그 문법 개념 자체도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요, 복수일 때 뒤에 s나 es가 붙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ies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ves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와,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대 라고 하는 거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육과정 필수 영단어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영단어에서 적용되는 이 개념이 적용되는 단어가 뭐냐는 거죠. 그거를 연결해서 알 수가 있냐라는 개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영단어, 초집중 영단어에서 그거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보시면 책을 한번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제 여기 지금 규칙 복수형 명사 단어에서 s 붙는 경우 여기 리스트가 이제 단어 리스트가 쭉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자, 규칙 복수형 명사 단어에서 es가 붙는 형태 어떤 단어들이 복수일 때 es가 붙냐라는 지점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연결해서 또 한번 볼게요.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명사 단어도 있더라. 그게 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보시면 셀 수 없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셀 수 없는 명사 단어들. 셀 수 없는 명사 단어들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점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영문법 책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사실 문법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셀 수 없는 명사라는 지금 그 유닛이 있고요. 보면은 뭐 여기에 셀 수 없는 명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러한 지점들도 그 영단어에서 그대로 나오면서 그럼 셀 수 있는 명사를 어떻게 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는 지점까지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영단어 책에서 이렇게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셀 수 없는 그런 명사 단어들의 수량 표현을 하는 방법 있다. 어떻게? 라는 지점까지 함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예시 더 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초등 필수 영단어에서 보면은 명사랑 동사 포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사 지점도 한번 보자고요. 자, 왜냐면 여기에서 그 영문법에서도요. 지금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문장을 구성할 때도. 그리고 시제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과거 시제일 때 동사가 형태가 막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동사는 이제 세 가지니까 괜찮은데 일반 동사일 때, 일반 동사 과거일 때 형태가 바뀝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요. 어쩔 때는 규칙적으로 바뀔 때도 있지만 불규칙적으로 바뀔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화면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바뀔 때도 있다. 그러면 어떤 동사 단어가 규칙적으로 바뀌고 어떤 동사 단어가 불규칙적으로 바뀌는데라는 지점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어 리스트만 쫙 외워서는 사실은 그런 것까지 이해하면서 암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 단어를 암기할 때 동사는 있잖아. 동사는 그런 특징이 있어. 어떨 때 과거 시제일 때 동사의 형태가 막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배울 때도 사실 제가 책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배울 때도 어떻게 규칙적으로 변하는 그렇죠.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 단어가 이런 것들이 있대. 그리고 또 여기 넘어가게 되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동사 단어가 있대. 그리고 또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 단어들이 있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아이들이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초집중 조금 영단어 영문법 이 시리즈 뭐 초집중 영단어 같은 경우는 품사편, 주제편 이렇게 해서 뭐 2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초집중 영문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권은 지금 기본편, 2권은 실력편, 3권은 심화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실 요 책들을 조금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오늘 1시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미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그 초등 고학년 영어학습 전략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중학교 이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천히 하는 것보다 뭐 어때요? 조금 뭐 했더라도 다시 한번 조금 개념부터 실전까지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지점까지 책 안에 좀 녹였습니다. 이 영문법 교재 같은 경우도요. 개념부터 해가지고요. 뒤쪽에 보면은 이 문법적인 개념을 읽고 쓰는데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전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점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자, 잠시만 제가 질문이 조금 들어왔나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질문이 보니까 그 동화와 리딩으로 그쵸? 재미 위주 학습을 해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동화와 리딩으로 재미 위주 학습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또 뒤에서 사실 지금 하는 부분들을요, 제가 사실 예상을 했어요.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뒤에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동화와 리딩,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영어를 뭔가 동화로 또는 진짜 또 소리로 어떤 동요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배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쭉 배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상 이제 중학교에 가게 되면 평가를 하잖아요. 내신 평가. 거기서 정확성을 따지거든요. 그럼 정확도가 너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딱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감이 있어요. 감. 그렇죠? 그 친구들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그런 어떤 부분을 연습을 하게 되면 금방 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꼭 이제 영어 문장을 한글로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꼭 이걸 토시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지점보다는요. 그 친구들은 막 갑자기 내가 동화와 리딩으로 재미 위주로 학습을 했는데 갑자기 너 이거 해석해봐. 너 이거 문장이 한글로 어떻게 되는데 토시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한테는요. 너가 지금 읽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거였어? 라고 하면서 그 핵심 내용을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핵심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는지를 다시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들, 그쵸? 그런 것들을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초등학교 영어학습 전략 말씀드렸고 자, 중학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학 영어 학습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자, 초등에서 지금 중학으로 넘어갈 때 어휘 문법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학에서 고등을 넘어갈 때 사실 이제 고등에서는 독해, 어법, 그러니까 문법, 어법이에요. 자, 독해, 문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셨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고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만 막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은 수능 영어 공부의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뭘까요? 수능 영어 공부의 목표. 뭘 집중적으로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정확한 문장 해석력. 지금 방금 아까 전에 그 질문 왔잖아요. 그 질문이 지금 이제 잠깐 다시 보여주실래요? 질문을요. 네, 재미 위주로 학습했는데 중고등학교 성적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자, 이 말과요. 지금 정확한 문장 해석력. 동화와 재미 위주로 공부한 아이들은 정확한 문장 해석을 할 때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문장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지점이 뭐냐면 수능 어떤 이제 지문들이 점점 길어지고 또 문장들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 그 지문이 길어지면 어떤 구조가 발생하냐면 복문 구조들이 막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문장 해석이 조금 어떤 문장이 안으로 삽입되어 있는지 삽입 문장과 나머지 문장들을 조금 구별하면서 좀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러한 스킬을 길러야 된다라는 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궁극적인 어떤 수능 영어 공부의 목표. 자, 첫 번째 정확한 문장 해석력이다. 두 번째 뭐냐면 빠른 지문 독해력이에요. 자, 해석하는 거랑 독해랑 이거 똑같은 말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자,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요,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문장을 우리말로 그냥 어떤 말인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독해를 한다는 건요, 해석에 플러스 논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문들이 점점 길어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 하고 3학년 교과서 지문 길이 다르고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교과서 지문 길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서 지문이 점점 길어진다. 수능 지문 더 긴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요. 독해를 하면서 어때요? 독해는 제가 해석 플러스 논리라고 했어요. 논리력을 더해서 긴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
내용인지 논리적 구조로 빠르게 조직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력과 독해력은 조금 다르다. 라는 지점. 그래서 그 한글 해석을 그 지문 긴 지문을요 한글 해석으로 완전히 옮겨요. 자 그러면 우리 그 한글 해석을 막 읽잖아요. 한글 해석 보고도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독해력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왜 그러냐면 지문 내용이 그냥 우리 일상 뭐 생활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역사, 심리, 철학 이러한 주제의 지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해석본을 읽어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과 독해는 좀 다르다. 지문이 길어지니까 빠른 지문 독해력이 필요하고 독해는 해석 플러스 논리다. 긴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굉장히 큰 스킬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러한 지점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 지문 자체에 경제, 역사, 심리,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점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자 우리 중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휘, 문법, 독해, 말하기 크게 네 덩어리 볼게요. 그렇죠? 다른 것도 있겠지만 크게 어휘, 문법, 독해, 말하기 크게 네 덩어리 볼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 중학교는 그 내신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필평가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수행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수행평가, 뭐 말하기 수행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 영역을 거기에 넣은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어떤 영역을 볼 거냐면 어휘, 문법, 독해, 말하기 이 네 가지 좀 볼게요. 자 그런데 어휘라는 거는 오늘 막 구구절절 설명 안 할게요. 자 왜냐면요 단어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초등부터 해서 초등, 중학, 고등 영어 공부에서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문법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자 우선 문법이 뭐냐? 자, 문법이라는 거는 지금 문법 뭐 용어를 좀 알아야겠죠? 그리고 뭐 주어에 따른 동사 변형, 그리고 품사도 알아야 되겠고요. 구가 뭔지, 절이 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아는 게 문법이에요. 그런데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더 중요해요. 뭐예요? 제대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지문을 읽을 때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문법 사항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요. 독해를 할 때도요. 우리가 문법 상황들을 캐치를 하면서 독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응용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문법적인 개념을 배우면은 문법 끝, 독해 시작이 아니라 문법적인 개념이 독해 지문까지 연결돼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 연습들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거 어떤 문법 사용한 거, 이거 어떤 어법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얘를 뭘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그 고공행진 시리즈라고 저희 교재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고공행진 영문법 그리고 고공행진, 영어 독해 이렇게 있습니다. 고공행진 말하기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출시 예정이고요. 자 여기 고공행진이라고 하면 여기 위에 보시다시피 지금 중학 내신 고득점 고등학교 공략이라고 되어 있네요. 고등학교 공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캐치를 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이 안에 어떻게 중학교에서 학습을 하면 좋은지 그 전략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볼게요. 제가 예시를 지금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고공행진 영문법하고 지금 영어 독해. 자, 영문법을 먼저 봐야겠죠? 문법적인 내용이 지문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봐야 되고 아이들이 그러한 지문을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그 안에서 문법적인 내용을 캐치할 때 어법 문제도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영문법 책에서 여기 투부정사를 한번 볼까요? 네, 투부정사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여기에 지금 챕터 8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화면 크게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잘 보이게 볼게요. 투부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부정사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투부정사는 뭐예요? 우리가 야, 투부정사는 있잖아. 명사적 용법도 있고 뭐 형용사적 용법도 있고 부사적 용법도 있대. 그러면 아이들이 외웁니다. 그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데? 지문에서 어떤 문장에 그런 투부정사를 사용했는데 잘 몰라요. 적용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세 가지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명사적 용법이 도대체 문장 안에서 어떤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주어로 사용되는지, 보어로 사용되는지,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한번 넘겨볼게요. 네. 그 투부정사 지금 명사적 용법 유닛 28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이제 개념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중학교 아이들 중에서도요, 지금 이게 1권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맞는 거거든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지금 문법적인 내용 초등학교 때 막 공부했잖아요. 머릿속에 막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투부정사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투부정사 그 명사적 용법에서 명사적 용법이 주어로 사용될 때 그때 헷갈릴 수 있거든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주어로 사용될 때랑 그냥 명사가 주어로 사용될 때랑 그 문장들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비교로 개념 굳히기에는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문법적인 부분들을 다시 비교해서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효과를 여기에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옆에 페이지 보면은 문장 지금 우리가 나눠놨잖아요. 문장 구조로. 그렇죠? 문장 구조를 막 분석을 해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정확한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장들이 점점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끊어서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정확한 문장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법적인 내용을 배우고 정확한 문장 해석을 위해서 문장 구조를 이렇게 한번 익힌다라는 지점을 조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그 뒷페이지에 한번 넘겨보면 어떠냐면 그 문법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배웠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그러한 연습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면 사실은 그 옆에 또 오른쪽 페이지에 연습 문제가 있지만 이 책은요, 여기 뒤에 사실은 워크북이 있거든요. 근데 워크북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상단에 지금은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화면 좀 크게 해주세요. 네. 그 쓰기를 위한 문법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이제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그러한 어떤 연습 문제들이고요. 그 밑에를 보면은 독해를 위한 저 화면 크게 해주세요. 네, 독해를 위한 어떤 그 연습 문제들이 또 쭉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워크북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점을 계속적으로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은 문법을 배워서 문법 개념을 배워서 문장을 해석하고 구성하는데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서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독해로 다시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독해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8에서 지금 투부정사에 대해서 영문법 배웠단 말이에요. 자, 영어 독해 똑같이 챕터 8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8 이렇게 보시면요. 어때요? 투부정사로 독해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영문법에서 투부정사를 배우고 나면 그 개념을 어떻게 지문을 읽을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습들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은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문법 문제를 물어보는 어법 문제도 굉장히 공략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 어떤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지문 안에서 투부정사가 사용된 문장을 다시 정확하게 앞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독해하기 전에 중요한 거 뭐예요? 어휘를 또 배워야겠죠? 윗부분에서 어휘를 조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비로소 이제 지문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지문을 읽고 나서 옆에 페이지 보면은요, 그 페이지가 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페이지를 좀 크게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페이지 크게 보시면 어떠냐면 지문을 읽고 나서 문제풀이를 합니다. 자, 문제풀이를 하는데 여기 서술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내신에서 서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뒷페이지 또 넘겨보게 되면 어떠냐? 직독 직해를 할 수가 있다. 자,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서 캐치하셨나요? 뭐예요? 중학교에서 지금 영문법 배우고 나서 어떻게 지금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구성하는 데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법 개념 다시 가져와서 지문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비로소 어떻게 해? 직독 직해해서 문장을 다시 나눠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 연습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독해 우리 지문 투부정사 독해하기로 했다고 해서 독해 지문이 하나에 있어서 한 지문만 연습해서는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고공행진 영어 독해 같은 경우는요, 투부정사다라고 하면은 그 독해 지문이 3개에서 4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지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문법적인 개념을 확인하고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공행진 영어 독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워크북이 있어요. 화면 크게 해주세요. 네. 워크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워크북도 보시면 어떠냐면 이 뒤에 이렇게 있죠. 문법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문에서 내가 이 문법적인 내용을 다시 적용하면서 디테이션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지라는 지점까지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공행진, 중학 고공행진, 영어 독해 그리고 영문법 규제를 조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영어 교과는 하나인데 배워야 할 게 많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문법도 있겠고요. 그렇죠? 독해 해야 되잖아요. 어휘 해야 돼요. 쓰는 거 평가 있어요. 말하기 수행 평가 있어요.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전에 궁극적으로 그 수능 영어 공부의 목표가 핵심이 뭐냐는 것을 2가지 말씀드렸었거든요. 정확한 문장 해석력 그리고 빠른 지문 독해력 2개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뭐냐면 바로 효과적인 시간 분배예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중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영어만큼 혹은 영어보다 더 주요한 과목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에만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막 영역들이 많다 보니까 막 수도 해야 돼, 독해도 해야 돼, 문법도 해야 돼, 어휘도 해야 돼.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 시간 분배를 30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30분, 1시간, 30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어디에 다른 공부도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중학에서 고등 이거는요. 효과적인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 학습, 핵심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고공행진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가 진짜 너무 좋은 게 그 지점이에요. 효과적인 시간 분배가 그냥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뭐냐면 영문법에서 우리 영어 독해 지금 2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문법에서 챕터 8에서 투부정사 했어요. 영어 독해 챕터 8에서 투부정사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말하기 교재가 이제 출간이 될 텐데 말하기 교재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녹아져서 그런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때요? 영문법 예를 들어서 뭐 시제에 대한 부분을 과거 시제에 대한 부분을 막 배웠다가 영어 독해는 또 다른 뭐 독해만 막 했다가 말하기는 뭐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 했다가 이러면은 그 분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너무나 쫀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냥 쭉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해의 속도가 빨라지면 공부의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지점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그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바뀌는지 어떠한 특징, 어떠한 학습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의 학습 전략은 이렇고 중학교에서 학습 전략은 이렇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 이런 이야기 좀 합니다. 중학시험 잘 못 봐도 괜찮다더라. 왜? 왜냐하면 고등이 본 게임이니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그 공부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중학에서 암기하는 위주의 공부법을 유지했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갑자기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부터 차근차근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바꿔 나가자는 거죠. 우리 공부할 때 저는 사실 이 오늘 그 영상 그 세미나를 아이들도 중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그 인지를 하고 내가 이러한 지점들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만약에 이제 학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들으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격려하면서 그러한 지점들을 좀 말씀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이제 공부법을 고등 쪽으로 이제 차근차근히 바꿔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초등에서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공부법, 뭐 학습 전략.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이 친구 개인마다 지금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러한 학습법이 맞을 수도 있고요. 저러한 공부법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의욕과 습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초등에서 더 중요한 거는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 공부하고자 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의욕이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정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암기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하니까 암기가 되는 거예요. 암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맛을 봤을 때 의욕이 생긴다라는 지점을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부법과 공부 습관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지금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이러한 지점, 공부법보다 의욕, 그리고 습관 이거 꼭 잡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중학교 아이들 고등은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서 중학은 암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점들을 인식하면서 공부를 해보자라는 지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티출판사 유튜브 채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라이브 세미나 있을 때는 그 잉글리시 버스 있죠.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끝난 뒤에도 그 질문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제가 미처 답변을 못 해드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끝난 뒤에는요 영상이 자동으로 바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댓글로 좀 질문을 주세요. 제가 나중에라도 그 댓글에 질문에 꼭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좀 시간이 조금 길었다면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다음번에는요 좀 초등에 좀 집중해서 혹은 중학에 좀 집중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끝까지 경청해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